여러분, 은퇴 후에 하루 종일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매일 TV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가끔 놀러 올 때만 기다리실 건가요? 100세 시대의 은퇴 후 30년, 때론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오늘은 제가 지난 10년간 직접 경험하고 많은 시니어 분들께 추천해 드린 돈 걱정 없이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취미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닌 당신이 매일 기대하며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무엇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취미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연금, 퇴직금, 저축.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80대 노인분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충분히 모았는데 쓸 곳이 없어. 친구들은 다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고 내 몸도 이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없어. 반면 매주 탁구 동호회에서 만나는 75세 김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할지 설레어 한다고 말합니다. 탁구, 수영, 동네 도서관에서의 독서 모임. 그의 일상은 바쁘고 충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퇴연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지만 그의 얼굴에선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미 있는 활동의 유무입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경제, 건강,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시니어들이 실천하고 있는 돈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8가지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모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제가 67세에 처음 수영을 시작했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아침 6시에 일어나 수영장으로 향합니다. 그 시간이 제 하루의 활력소입니다. 비용은 보통 한 달에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지역 복지관이나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면 더 저렴합니다. 대한노인재활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운동으로 특히 낙상 시 균형 감각을 키워주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안전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단체 강습을 들으며 또래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신체 나이를 10살 이상 젊게 만들어주는 스포츠입니다. 같은 시간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가 1.4배 많고 폐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복근, 장단지, 허벅지 근육 발달에 탁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시니어 분들 중에는 60대에 시작해서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버구 대회도 따로 있어서 목표를 갖고 연습하는 재미도 있죠.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는 초급반을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탁구를 시작한 후 손목과 어깨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고 반응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운동하는 동호 회원들과의 교류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파크 골프입니다.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와 달리 클럽 하나와 공 한 개로 즐길 수 있는 경제적인 스포츠입니다. 일반 골프처럼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고 클럽에 로프트가 없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 홋카이도에 여행 갔을 때 현지 파크 골프장에서 70대에서 80대 일본 노인들과 함께 라운딩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같은 취미로 웃고 즐기며 국경을 초월한 교류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파크 골프 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니 골프에 관심이 있지만 비용과 체력이 부담되셨던 분들은 파크 골프를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는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 키우기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방울토마토, 상추, 고추, 쪽파. 이런 것들은 키우기 쉽고 수확의 기쁨도 큽니다. 제가 처음 베란다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웠을 때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수확하는 그 순간의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직접 기른 채소로 음식을 해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가족과 이웃에게 나눠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데 보람은 무한대입니다. 베란다 텃밭은 공간이 작아도 시작할 수 있으며 좀 더 큰 규모를 원하신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 텃밭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악기 연주입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은 노년기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정도가 낮고 병원 방문 횟수도 적으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폐 기능도 향상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악기보다는 우쿨렐레, 하모니카, 칼림바 같은 비교적 배우기 쉬운 악기부터 시작하세요.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제 경우 65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좌절도 많이 했지만 6개월 후 동네 작은 공연에서 연주했을 때의 그 성취감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악기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지만 합주단에 참여하면 사회적 유대감도 형성됩니다. 가끔은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서 재능기부도 할 수 있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음악 감상입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옛 추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탐험하는 것은 노년의 즐거움입니다. 음악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옥시토신을 생성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와 상실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음악을 단순히 배경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상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클래식 한 곡을 선택해 그 작곡가의 생애와 작품 배경을 찾아보고 여러 버전의 연주를 비교해 듣는 것. 이런 취미는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줍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음악 감상 모임에 참여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 깊은 음악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최고의 스승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이나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책은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줍니다. 한 권의 책으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과거와 미래를 여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큰 글씨 책이나 오디오북도 많이 나와 있어 시력이 약해진 노년층도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은퇴 후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소설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역사,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월 1회 독서 토론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독서는 뇌를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값진 취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가와 명상입니다. 이것은 내 몸과 마음을 살피는 최고의 자기 돌봄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관절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요가를 통해 유연성을 기르고 근육을 강화하면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요가 동작과 함께하는 명상과 호흡은 혈압을 낮추고 불안감을 완화하며 수면의 질도 향상시킵니다. 특히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시니어를 위한 요가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제가 70세에 처음 요가를 시작했을 때는 발가락조차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한 결과 이제는 많은 동작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만성적이던 허리 통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8가지 취미 활동은 모두 저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 노년의 삶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첫째,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지 마세요. 한 가지를 선택해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배우자, 친구, 이웃. 함께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넷째, 자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세요. 특히 운동 관련 취미는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자신의 상태에 맞는 수준에서 시작하세요. 다섯째,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70세, 80세, 90세.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씨는 68세 은퇴 후 처음 2년간 집에만 있으며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고 식욕도 없고 밤잠도 설쳤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탁구장을 지나가다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보다 더 나이 든 노인들이 활기차게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들어간 그는 그날부터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도 제대로 못 쳤지만 차츰 실력이 늘었고 6개월 후에는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탁구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는 인근 산에 등산도 가게 되었습니다. 2년 후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진짜 삶은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일 기대하며 일어나고 누군가 만나고 뭔가 배우는 삶. 이런 즐거움을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처럼 취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취미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그리고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바로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먼저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시설들을 알아보세요. 가까운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수영장.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나 이웃을 찾아보세요.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취미는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퇴 후의 30년, 40년은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소이자 건강을 지키는 보험이며 새로운 인연을 맺는 기회이고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두 매일 기대하며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무엇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취미인 수영, 탁구, 파크 골프, 채소 키우기, 악기 연주, 음악 감상, 독서, 요가와 명상.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폈다면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마세요. 작은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주변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의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